이제부터는 정치권 소식이고요. 국민의힘의 당권주자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합니다. 각각 당신 80, 여론조사 22 비중인데요. 전당대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이 어두운 곳이 이제 전체 여론조사 수치고 빨간색이 국민의힘인 지지층을 한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경태 24, 장동혁 18.1, 김문수 17.8, 안철수 10.2. 이게 전체 당대표 적합도라면 아무래도 8대2 비중이니까 빨간색이 더 중요하겠죠. 조경태 10.1, 장동혁 35.3, 김문수 33.3, 안철수 9.2. 최수영 평론가님. 네. 장동혁 후보가 막판 약진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주 예. 그 이른바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면전 앞에서 장동혁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예. 아마 그게 전 변곡점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외생 변수가 전 3가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 이건 이제 변수는 예측치 못한 일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으니까 그거는 예상 가능했다고 보는데 특검 수사가 몰아치면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그 말하자면은 정청래 대표가 전대 초반에 예. 대표가 됨으로써 그 야당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강성당원들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줬고 마지막으로 전한길 씨가 본격적으로 이른바 배신자론으로 참전함으로써 예. 판을 바꿨다. 저는 외생 변수가 3가지가 있다고 보는 게 그 예. 모든 것 3가지가 장동혁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김문수 대세론이 거의 뭐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느냐 마느냐 얘기까지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외생 변수가 급작스럽게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을 더 단일대우로 몰고 가고 거기에 부합하는 장동혁 후보의 발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아주 선명해짐으로써 저는 오늘 지금 여론조사 물론 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 같은 박빙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은 당권 레이스 초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다. 뭐 과반을 넘냐 안 넘냐의 변수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국민의힘 지지층만 물론 뭐 표본이 700명 정도긴 해도 여기에 한다면 오차범위 내에서 2%포인트 또 숫자는 또 장동혁 후보가 많으니까요. 물론 뭐 이거 누가 이긴다 진다 할 수는 없어요. 오차범위 내니까. 1, 2위 있는 그럼 결선으로 장동혁, 김문수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저 두 분 간의 지지율 격차도 그렇지만 의견 유보층이 상당히 줄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예. 그렇다면 저 수치가 아마 결선 투표에 연결된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만약에 저 두 분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파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어느 분 지지층으로 흡수되느냐가 예. 결국 이제 승패를 가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 뭐 한동훈 후보와 같이 계시다가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한파의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른바 한동훈계는 장동혁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공격당할 포인트가 많다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관점도 있지만 단일화의 약속을 어겼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관점으로의 당원들이 조금 더 표를 주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아마 격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민적 지지 측면에서 보면 많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래서 단일화를 추구했었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후에 정치 행보 측면에서 보면 조경태 의원과 단일화가 본인의 족쇄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 말씀은 단일화 안 해도 내가 2등 한다라는 말씀 주시지만 안철수 후보가요? 예. 그렇죠. 그러나 실제 이번 그 당대표 선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에 지금 조경태 의원과 단일화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이 아니냐 이런 뭐 길은 판단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음 모름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숫자가 장동혁 후보에게 많이 쏠린 거 아니냐는 분석은 뭐 합리적일 수 있어요. 가장 최근, 정확히는 그 당대표 뽑기 직전 여론조사 수치는 이렇습니다.
어제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장동혁 후보의 말이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와는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다가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가면서 갈라서게 된 것이지.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유튜브를 저는 무시했다고 무시받았습니다. 김문수는 전환기를 버렸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전환기 버린 거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비겁했습니다. 장동 후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84% 장동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따라간다. 이것이 제 기준입니다. 일단 전환길 씨는 장동혁 후보를 김문수 후보 면전에서 공개 지지한다고 했다가 최근엔 또 오해라고 하면서 안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 유튜브 채널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압도적인 지지로 장동혁 후보 지지하라고 해서 공식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선언했어요. 일단 그렇고 김정일 대변인.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선거 공천은 누구 선택할 거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전환길 씨 선택하면서 장동혁 후보 오늘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꽤 말들이 많은 이슈였어요.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전환길 대회다 이렇게 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예.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환길이라는 이 이름 석자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장동혁 후보가 전환길 씨의 입당뿐만 아니라 이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전환길 씨에게 공천까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은 전환길 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윤어게인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빠르게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일반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어제 그제 보였던 전환길 씨의 모습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앞에 가서 오해라고 얘기할 때는 또 언제고, 갑자기 또 이 여론조사와 관계되었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후보를 또 지지한다고 하고 막 김문수 후보가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전환길 씨의 모습이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지만 뭐 그것도 전환길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환길 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과연 보여주고자 했는가라는 걸 분명히 결국은 윤석열, 전환길, 윤 어게인 이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전환길 씨가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오락가락 하더니. 두 사람 다 훌륭한 후보라고 했다가 이제 80% 이상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더라. 본인 유튜브 채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식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장동혁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 올라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최성 평론가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둘 중에 꼭 골라야 되는 밸런스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건 유감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커리어 면에서 전환기 씨,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한 사람과 공천을 주니 마니 하는 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데 결국 포인트는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절대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에 본인이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뭡니까? 내부 총질러 축출 아닙니까? 내부 총질러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 사실 내부 총질의 지도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건 뭐 정치 관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추측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물론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능 한 50%, 뭐 사회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전환기를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현실화돼 가지고 진짜 막상 보궐선거에서 당대표로서 공천하게 될 때는 경쟁력 당선 가능성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그때 상황인데,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그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씬스틸러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예. 지금부터는 나무주연상을 받게끔 지금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그 전한길 씨도 장동혁 후보에게 대한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화답을 함으로써 이번 전대는 마지막 활용점정의 구도로 간다. 즉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강성당원들의 위감과 결집력을 더 고조시켜서 승부를 내겠다. 그런 전략인데 이게 이제 막판에 정말 씬스틸러에 그칠지 정말 그 이번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윤리에서 경고를 받은 전한길 씨가 정말 이번 전대 이후에도 계속적인 당의 영향력을 외곽에서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남을지 저는 변곡점에 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 평론가 말씀은 지금까지는 전당대회에 출입하냐 못하냐, 네. 수렁에 빠지냐 마냐의 포인트였다면 이 정도가 되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전한기 씨 입김이 무시무시하다고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선 때 또 전한기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됐다.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예 대놓고 이제 장동혁 후보 공개 지지했고 장동혁 후보도 한동훈 전한길 둘 중에 골라라고 했더니 공천은 전한길 씨 주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한 명 꼭 골라야 되는 이 밸런스 게임에서 안철수 후보만 다른 사람을 고르는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꼭 한 명을 복당시켜야 한다면 누굽니까? 1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1타 2피죠. 그래서 두 분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과 출신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조경태, 장동혁 이 세 사람 다 홍준표 전 시장이 복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딱 한 명만 이준석 대표를 했고 이 대표도 또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에 화답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참 정치가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장면입니다. 예. 사실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뭐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예. 사실상 지금은 뭐 꼭 한 명 복당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이준석 대표로 이야기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는 장면들은 사실 얼마나 우리 정치가 변화무쌍하고 또 그 정치가 생물인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일단 뭐 복당에 있어서는 과연 이제 그 당사자들의 의사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에 진정으로 복당할 마음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저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의원을 굳이 꼽은 것은 뭐 2030을 상징한다, 대표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과 출신이라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의사 출신,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이고 뭐 당원들 80%, 국민 20% 이렇게 지금 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저런 메시지가 과연 막판의 변수가 되거나 뭐 당심을 뭐 변동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두 사람 식당에서 얼굴 붉힐 일도 있었는데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옳고 강하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어제 토론회 중에 한 번 더 만나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스토리, 이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캐데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 컨텐츠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그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빠져나갔어요. 많이 소개해주고 같이 보면 좋겠다. 안철수 후보가 공격한 이유는 단순히
이 K-팝 데모넌터스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그만큼 지금 K 컨텐츠, 이 문화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잠깐만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까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됐나요? 국민의힘 당사 1층 로비 현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죠.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조금 전 화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예, 부인인 이제 설란영 씨가 찾아왔어요. 뭐 지난 대선 기간 때도 부부애를 과시했던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씨인데 농성장에 찾아서 만경 바꿔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격리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돗자리 깔고 혹은 최근에 이제 뭐 물구나무 서기 비슷한 것도 하고 여러 몸 푸는 장면까지 뭐 야당의 비판 소재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만큼 체력이 좋고 나 밤새 여기서 노숙 투쟁해도 끄떡없다. 숙식해도 끄떡없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맞겠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저는 설란영 씨의 방문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이 당권 레이스 판세가 생각보다 본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물론 뭐 부인이야 배우자 남편의 농성과 투쟁을 같이 격려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란영 씨가 어쨌든 대선 기간에 꽤 유권자들에게 뭐 좋은 점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마 선거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선 당시에도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갔죠. 설란영 여사가.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섭외 요청이 이어졌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물론 당대표 저 밸런스 게임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대표 되기하고 설란영 여사와 결혼하기 어느 거 선택할래 그랬더니 이제 설란영 여사 결혼하기 그럼 당연한 거죠. 예. 안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나죠. 그럼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온 걸지 모르지만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민심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예. 각종 지표가 알려주는 어쨌든 민심 자체는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다면 대선 때의 그런 지지율을 또는 그런 정서를 끌고 와야 되는데 대선 때 정서를 끌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아이콘이 설란영 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등장을 시켰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유의적절하다. 어쨌든 저는 설란영 여사의 등장이 당심으로 하여금 대선 때 급박했던 또는 설 여사가 하고 다녔던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로 인한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되새김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혹은 민심 투표는요. 오늘 가장 최근 여론조사와 함께 각 후보들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